부쩍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 손실은 적게, 수익은 크게 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더 제대로 된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정재훈 전문위원이 강의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떤 강의인지 바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오랜만에 하려니까 참, 좀 이상한데요, 느낌이.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 그런 부분들이라 이게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고 짧게 치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된다라는 투자자분들이 좀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물론 그 부분들도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직장인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나서 막 변동성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급하게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큰 틀로 먼저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는 세부적으로 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우선 이제 제가 PPT를 좀 준비를 했으니까 좀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종목 선정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따라하기가 징그럽게 어렵죠. 쉽지도 않고 짜증나고. 자, 우선 하는 방법을 먼저 좀 볼게요. 성장하는 종목을 우선 선정을 하셔야 돼요. 성장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은 아니에요. 올해 실적이 100억이 나왔으면 내년도 실적이 150억이 나와주면 돼요. 그게 성장이거든요. 매출과 이익과 같이 함께 늘어나면 그 기업은 성장을 하는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들은 시장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더 높은 성장을 보인다라면 그 종목은 성장주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으로 먼저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선정할까? 그 부분들은 잠시 뒤에 HTS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만약에 이 종목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해서 차트를 딱 보겠죠? 차트를 딱 봤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조금 전에 종목 상담할 때 오이솔루션이나 KMW나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 있단 말이에요. 5G 성장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아직도 시세가 끝났다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일단은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의 반영이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고른 종목을 보니까 주가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상승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은 종목의 선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러한 종목을 선택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역배열 종목군들보다는 정배열 종목군들을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표적으로 거래소 지수가 역배열이죠. 역배열에서 움직이는 모양새들 반등이 나온다라면 추세를 전환시킨다라는 표현들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평선이 다 역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쉽지가 않다. 즉, 그러니까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예요, 지수. 지수를 보게 되면 지금 시장은 자체를 보게 되면 여기가 정배열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정배열이고 여기가 역배열이에요. 그러면 여기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전환이 되고 다시 정배열로 돌아갈 시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마찬가지로 정배열이 되고 난 이후에 꺾이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년이 넘게 걸리죠. 2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 권역에 있는 종목을 하되 초입 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선정을 하면 돼요. 이거는 말만 쉽죠. 제가 어떻게 고르는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황에 맞게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마디로 따져 본다든가 아니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본다든가 아니면 거래량을 본다든가 그러한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종목을 선정을 하고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BH라는 기업이 있어요. BH라는 기업인데 제가 이게 빨갛게 2016년도에 적자가 났죠. 그리고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제 이건 최근 겁니다. 근데 2016년도에 적자가 났어요. 그죠? 흑자가 나오다가 요거 좀 기억해 두세요. 2016년도에. 그럼 다음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 차트는 2016년도 때의 차트예요. 이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의 차트거든요. 근데 계속 밀려 있다가 하반기 때부터 주가가 상승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이미 시장에서는 2017년도에 턴어라운드가 되고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상을 했기 때문에 메이저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주가는 선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즉 16년도에는 계속 실적 발표하면 적자예요. 적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정배열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상승을 해나갑니다. 왜? 17년도에 성장을 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다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16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차트예요. 자, 그러면 주가가 2,000원대부터 시작해서 3만원대까지 1,500% 상승을 했습니다. 실적이 좋으니까 상승을 했죠. 고점을 만든 것도 2017년도와 18년도 상반기 때에 쌍봉을 만들고 나서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자, 그럼 여기서 다시 HTS로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럼 주식으로 종목으로 넘어가서 BH 한번 보자고요. 이게 지금의 차트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주가가 선반영이 좀 됐고, 그리고 난 이후에 쌍봉의 모습들을 만들고 61선 쌍봉 만들고, 그래서 주가는 하락 추세대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 자리대가 저점 자리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안 빠지고 있죠, 지금. 자, 그러면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쌍봉을 만들고 가격 조정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자, BH의 올해 실적을 보게 되면 2018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꼭지를 보이고 2019년도엔 역성장이 들어가죠. 그죠? 2019년도 올해에 2018년도에 910억으로 최대 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차트를 보게 되면 2018년도에 최고 실적을 보일 것 같으니까 상반기에 고점을 만들고 내년도에는 꺾인다, 역성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밀려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이 자리대 초입에서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겠죠. 또 다른 거 한번 더 보자고요. 자, 그럼 연간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근데 문제는 2019년도에 역성장을 하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약 한 1170억 도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차트로 가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올해 역성장을 하고 내년도에 사상 최고 실적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자리대에서 만약에 하방 경직을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 BH가 애플 쪽에도 공급을 하죠. FPCB를 삼성 쪽에도 공급하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또 하나 폴더블에 대한 부분들,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된단 말이에요. 9월 달에 폴더블 나오죠. 근데 폴더블 같은 경우 요번에 예전에는 100만 대 예상했었잖아요. 이거 상당히 많이 축소됐습니다. 폴더블 극소량만 아마 출시할 겁니다. 근데 왜 준비를 해야 되냐? 그 다음 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버전이 있는 얘기는 폴더블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폴더블 하게 되면 일반, 제가 지금 폴더블 안 나와서 지금 못 바꾸고 있는데 이렇게 접히니까 2개 들어가겠죠. 그죠? 보통 하나가 들어가는데 2개가 들어가겠죠. 폴더블의 활용도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됐을 때 이 자리 때 하방 경직을 보이고 난 이후에
차트적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정배열 초입 구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의 실적을 보고 성장을 해 나간다라는 측면에 확신이 든다면 그때 분할 매수를 해서 시세의 흐름들을 내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실적은 좋은데 이미 반영이 된 거죠.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아까 오이솔루션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실적이 이미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됐는데 성장을 여기서 더 안 한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성장에 대한 폭이 줄어드는 게 문제란 말이죠. 이게 시간이 없어서 참 아까운데 2020년도 때에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면 아무튼 하방 경직을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정배열 초입으로 만들었을 때 그때 보는 전략이 더 좋다라는 거.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게 인터플렉스예요. 인터플렉스인데 2017년도에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죠. 주가 한번 볼게요. 자, 2016년도에 마찬가지로 하반기 때부터 겁나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죠? 9,000원대 있던 주가가 9,000원대 밑에 있는 주가 거의 1000%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주가는 선반영 되겠죠. 내년도에 적자, 실적이 안 좋다, 그 다음에 뭐 업황이 둔화된다 그런 얘기가 나면서 급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적자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결국은 2017년도에 사상 최고 실적을 냈는데 급락이 나왔어요. 즉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대량 거래가 동반하면서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은 업황에 있어서의 변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가는 미리 선반영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놓고 봤을 때에 보게 된다라면 주가가 반영이 되어 있는 종목을 보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종목군들을 봐야 되고 어떠한 부분들을 뭐 해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대놓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이 몇몇 개가 있을 거예요. 아마 박진영 앵커도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아시아에서 제일 큰 경제방송이죠. 서울경제TV. 거기에서 좀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들인데 한번 보세요. 자, 파트론의 일봉 차트예요. 파트론의 일봉 차트. 이 부분들을 왜 여기서 이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파트론 자체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차이가 이게 지금 다른 부분들이 없는데 차트로 좀 바로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파트론을 좀 보게 되면 카메라 모듈 쪽에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주가가 요 시기였었어요. 이렇게 요 시기에 있었어요. 정배열 초입 구간이었었죠. 그죠? 그래서 기업 실적을 딱 봤어요. 기업 분석을 봤는데 올해 1000억대의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탐방을 갔다 왔죠. 탐방을 갔다 온 이후에 이 종목 된다 라고 해서 방송에다가 소개를 시켜줬던 기업이에요. 결국 파트론의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보게 되면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만큼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서 이런 데서 몇 개월 동안 매집을 해놓고 추세를 태워서 꺾이는 시점에서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주가가 이미 반영이 됐고 차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시장에 나오고 하기는 카메라 모듈 쪽에 3분기 실적이 좋고 내년도에 더 성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싸게 많이 빠졌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이런 곳에서 매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주가가 반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게 준비한 게 상당히 많은데 진짜 아까 한 달치 교육 분량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이게 한 달치 될 것 같은데 추후에 좀 더 빨리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그 기준, 종목에 대한 선정의 기준을 좀 잡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두 번째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